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윤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매수나 매도나 이런 걸 해야 됐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차트, 이 앞으로 미래에 보이지 않는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나는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스윙이나 장투나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가끔은 단타도 설명을 함에 있어서 꽤나 단타를 하시거나 스캘핑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트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차트 형태가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함에 있어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타나 있고 가장 정석적인 그런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세선을 안 그어드리고 이 차트에 추세선을 그어드렸었는데, 제가 흔히 말하는 추세선 1번 이탈, 2번 이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3번 이탈, 이 추세선이요,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하락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이 추세를 이탈함에 있어서도 이탈한 다음에 추세선을 갖다 붙이고, 또한 이 두 번째를 이탈함에 있어서도 추세선을 갖다 붙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늘 하락은 그렇듯이 고점을 못 높여주는 모습도 그렇고요.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과거의 하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언제? 우리가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장 안에서는 과거의 하락은 이런 점들이 많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냥 거의 외봉으로서 하락을 존재시킨 다음에 되돌림 없이 그냥 하락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페이크를 준 다음에 고점을 약간 갱신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시키는 그런 하락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은 거의 정석적인 하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하락 포지션, 숏 포지션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모른다. 근데 이거는, 이런 장들은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차트 형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는 좀 벗어나지만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 캔들 형태를 잘 보세요. 추세선의 가속을 만들어 놓고 그 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차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 1시간봉 아니면은 30분, 15분, 5분, 1분 봉으로 보면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번 주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차트 형태가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스닥은 이 음봉 있죠. 큰 음봉. 이 큰 음봉의 하락분은 비트코인으로서는 이때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이 장 안에서 소화가 됐었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영향을 줘서 이 하락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을 하는데 이건 나스닥발이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의 나스닥은 오전 6시에 개장을 한 이후에 단순히 한 1% 정도,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하락분을 만들어냈고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은 차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하지 않죠. 비트코인은 23K부터 거의 22K까지 한 번에 내려주는 그런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락 자체가 나스닥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짜 하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렇게만 본다면은 차트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나스닥이 여기서 더 쏟고 정말 A 지지선 또는 이전에는 저항으로 받았던 이 매물대를 만나러 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즉, 무조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좀 더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 나스닥은 12,40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약 2% 정도 내려주게 된다면은 그러한 장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미래에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순서상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실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100%를 털었건 아니면 저처럼 절반을 털었던지 간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추가 매수를 어디에 나서는지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이동평균선은 60일선에 부딪히면서 하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캔들 형태로 한번 부딪히고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좀 더 뒤늦게 대응을 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여기서 1차 매도를 가져갔다면 추가 매수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늘색의 21선과 검정색의 5일선이 드디어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캔들 형태로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한 300달러 차이가 있어요.
21선 옆을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21,546달러, 21.5K죠. 지금 현재 가격 21.8K. 1%만 내려주면 캔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캔들과 만나는 입장에서 두 가지 형태로 차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21선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5일선은 이 단기장의 민감도 때문에 내려가게 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는 이거를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터치를 하게 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깬 다음에 올리는 것도 있고 다만 여기서는 저점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의 붙었다 싶을 정도로 붙은 다음에 그다음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텐데 여기서 매수를 가져가실 때는 최대한 분할 매수에 나서지만 21선과 가깝다면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손절이라는 거를 하기는 싫지만 이러한 관점이 깨지게 되는 것은 5일선의 저점을 이탈시킬 때 이러한 차트가 나올 때는 손절을 나갈 수도 있다는 점만 손절 근거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리해서 21선을 타고 5일선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손절을 할 것이다. 그 손절선이 되는 것은 5일선의 저가 약 20K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매매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그 전에 생각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러한 근거들과 내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하락 크기가 이제 예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이번 주에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 이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을 해놔야 합니다. 근데 썸네일에 적어드렸죠. 지옥주라고. 이 내용만 본다면은 사실상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 현대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은 차트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차트도 무조건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하는 악재가 악재일 확률이 없는 거고 이런 악재들은 무조건 실시간 반응도를 보면서 매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5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몇몇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고요. 26일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코카콜라, 맥날이 있고 27일부터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 인스타와 합쳐서 보셔도 좋고 포드, 퀄컴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의 몇몇을 제외한다면은 대부분 기술주에 해당합니다. 기술주는 거의 다 나스닥에 속하고요. 그리고 28일에 중요라고 별표를 쳐놨습니다. 애플, 시총 1위인 기업이죠. 그리고 아마존, 인텔, 머크화이자, 마스터카드까지. 자, 28일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시간이라서 28일 오후 늦게 또는 28일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보셔도 좋고 29일 되면 이러한 이슈들이 거의 다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27일 날 FOMC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03시에 발표를 하고 금리가 결정되고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BJ 파월이 브리핑을 가집니다. 자, 이것만 확인을 했을 때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옥주냐 아니냐? 좀 약간 살 떨리는 주라고 생각을 해놓으셔도 되고 일정들이 겹쳐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덕분에 여름 휴가라는 기간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낮은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휴가를 길게 가는 그런 해외 트레이더들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조금의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쉽게 달력으로서 표현을 하자면 노란색이 오늘이고 28일자에 FOMC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후로 굴지의 기업들이 발표를 가집니다. 최적의 매수 기회는 언제인가요? 그 이후가 되겠죠. 아니면은 저라면은 28일, 29일에 가져갈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FOMC 일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애플, 아마존, 인텔 정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형태라기보다 이 기업들의 영향도를 주고 의미 있는 저가를 만들어 줄 테니까 저는 그때 매매를 들어가는 게 전략상으로는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요. 5일선과 22일선이 만날 때 최적의 매수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두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했었던 그런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러한 일정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장 영향도가 이 날짜 순서상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1번은 먼저 발생을 하는데 2번은 좀 더 뒤늦게 이런 날짜 등에 발생을 한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1번과 2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기업의 실적 발표라고 하는 것도 내려간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트라는 것도 여기랑 밀접하게 붙여놓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친 듯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상승 근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2번이 아니라 1번을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주에 무조건 캔들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설정을 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를 제시해놓고 무조건 맞췄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있지만 나는 이 그림으로 본다.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런 분들은 그 혼자만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 좀 하지 마세요. 이건 매매로서 도움을 드린다기보다 인생에 있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번으로 봤으니까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까지 봤었던 거는 5일선과 20일선을 붙여놓는 상승에 있어서 붙여줄 때도 있고 안 붙여줄 때도 있다. 붙여준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안 붙여준다면 어쩔 수 없이 좀 비싸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차트 형태가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깨는 그림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있겠죠. 심지어는 이 부분을 깨고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는 없지만 매수에 들어가는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그림이 가장 최선이고 두 번째로서는 정말 밀접하게 붙여놓고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이 그림은 더블 바텀으로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승 근거가 확보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보시고 우리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래 그림이 이것처럼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되 발컬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캔들만 붙여놓을지 아니면 이동평균선도 붙여놓을지 이거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격이 되는 것은 21선과 가까운 가격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1.5K와 가깝게 보셔도 좋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토요일 영상이죠. 토요일 영상에서 추세가 깨졌다고 하는데 왜 매수에 들어가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하고 회원가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현물하고 선물하고 현재 회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안 받은 지는 3, 4개월 됐고요. 앞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 방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라라는 방이 아니라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공부 자료도 올라갈 수 있고 시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건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타점도 간혹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료로 받는 게 아니라 적어드렸듯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누르셔서 어플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이 나오실 텐데 텔레그램으로 이 방을 연결을 하셔서 이 올라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약간 제가 영상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날 그 시간의 기점으로 해서 시황을 볼 수 있지만 이 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간에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시간 장세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에서는 몇 시간 뒤에 볼 수도 있고 다음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는데 왜 들어가냐, 이건 제가 영상으로 못 찍어드려서 글로 적어드렸는데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글에는 숏이 적혀져 있고 진입은 어디에서 했다, 손절은 어디이며 익절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셨을 때 타점이 체결됐고 아래로 내려갔는데 1차 익절에 나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현물에서 수익을 봤다는 게 아니라 마진으로 따지면은 이제 풋옵션, 흔히 말하는 선물 입장에서는 숏을 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에 확인을 해보면은 익절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영상을 올리는 제가 이 편경장이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시간이 나와 있고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관점을 세우고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편경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타점을 가져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들어갔을지 아니면 미리 그냥 들어갔을지 핫다를 보고 들어갔을지 추세선 이탈한 다음에 되돌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들어갔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여기에 적어드렸듯이 더욱더 디테일해지셔야 돼요.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이동평균선 자체도요. 저는 단순히 5일선과 21선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4시간 봉으로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확인을 하면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고 이탈을 시키는 이 패턴 자체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4시간 봉이 너무 익숙해 하신다면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상승과 하락, 정배열과 역배열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뀔 때 페이크는 어떻게 주고 이게 내려가는지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짧게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신다, 지금 방금 한 1분 정도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초보가 아닙니다. 매매를 실행해보지 않았을 뿐이고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더 디테일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는 매수였고 여기서는 매도였고 나는 매도를 못했고, 정말 더 좀 초보이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매수 기회니까 야, 이 정도 올렸는데 다 내릴까? 매수지 무조건.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데 손실 중이고, 또는 좀 더 저가를 노릴 거야 매수를 노리다가 매수에 못 나서고,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것도 있고 레벨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디테일해져요. 사람들은 무조건 일봉만 본다, 뭐 주봉만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물론 이런 일봉 차트만으로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뭐 유튜브를 접으셨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좀 잘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디테일은 모두가 우습게 생각하는 1분봉의 형태도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1분봉을 넘어서 5분봉, 30분봉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보시는 분 중에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없을 거고, 특히나 스캘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간을 압축해 놓은 것을 안 본다? 그건 스캘핑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순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좀 잡설이 길었네요. 요즘 따라 좀 생각이 많아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영상 종료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영상 댓글에 적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은 다른 카카오톡 방이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거의 폐지가 거의 안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매번 텔레그램 방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편의를 봐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변경되기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입장하셔서 무료로 관점이나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아마 힘든 장이 될 테지만 제가 영상에서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